67세 반찬 가게 할머니가 대기업 전무를 단숨에 제압했다고? 30년 동안 숨겨온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새벽 5시 동네 반찬 가게 순잔의 밑반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7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30년째 이어온 습관대로 가게 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 안에는 손수 만든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고 벽면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고마운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섭니다. 80대 박할아버지입니다. 순자야,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구나.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겠나? 네, 할아버지. 어제 새로 담근 거라 정말 맛있을 거예요. 조금 더 드릴게요. 순자는 넉넉하게 김치를 담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정이 그녀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친근하고 다정한 순자 할머니일 뿐이었죠. 오전 10시쯤 평소와는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 둘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이순자 씨 맞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들 중 하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저희는 동성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매각 관련해서 얘기하러 왔어요. 매각이요? 저는 세입자일 뿐인데요. 건물주님께 말씀하셔야죠. 하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이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순자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장사하고 싶으면 우리 말을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30년 전 일을 생각해 보시면. 30년 전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립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한성그룹에서 일하던 시절 말입니다. 이순자 비서실장님. 그 말을 들은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저는 이제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할머니,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특히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찾던 분이라면 더욱이요. 남자들은 서류를 카운터에 놓으며 계속합니다. 3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키 큰 남자가 진열대의 김치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신다면 말이죠. 그들이 나간 후 가게 안은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으며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장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정의감에 불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용감한 여성이었죠. 왜 이제 와서? 순자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바로 그때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순자야, 웬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가더라?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험 얘기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지만 과거는 결코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한 채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30년 전 미완성으로 끝난 그 일을 이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순자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다며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난번과는 다른 무리가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순자의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고 그 선두에는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 전무 한재석입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때 그 젊은 상무였던 한재석. 이제는 전무가 되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한 전무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군요. 30년 만인가요? 그때는 이 비서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순자 할머니가 되셨네요. 한재석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진열대의 반찬들, 낡은 냉장고, 손때 묻은 카운터를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혀를 찹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 당시 그렇게 당당하고 정의감에 불타던 이 비서실장님이 이런 초라한 곳에서 반찬이나 팔고 있다니.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과거 일? 한재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30년 전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힌 피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 원의 손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니, 전 회장님이 받으신 모욕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불법 정치자금, 부실 공사, 탈세,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하려 했던 그 시절, 한재석은 부하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전자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쉬는 시간에 가끔 연주하며 마음을 달래던 소중한 악기였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 취미용인가요? 한재석이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건 제가 가끔 연주하는. 순자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한재석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쿵. 한재석이 구두발로 피아노 건반을 마구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던 건반들이 그의 발 아래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아, 안 돼요. 순자가 급하게 달려들었지만 부하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아름답고 고상한 척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죠. 건반을 짓밟는 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딩쨍. 끄틈들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고 순자의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재석이 발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오?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군요. 그래요. 바로 그 눈빛이에요. 30년 전 우리를 고발하려 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에요. 순자의 두 눈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소심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당신은 늙었고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반면 우리는. 한재석이 부서진 피아노 건반 위에 마지막으로 발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한재석은 피식 웃으며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3일 더 드릴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답을 정하시길. 아,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피아노만 부서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부서진 피아노 건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30년. 정말 오랜 시간이었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순자는 침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95년 한성그룹 본사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속의 젊은 이순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온화한 할머니가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던 냉철한 비서실장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빛바랜 태권도 단증과 트로피들, 그리고 전국 대학생 태권도 대회 여자부 우승이라고 적힌 상장이었습니다. 1970년 순자가 대학생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실 순자는 젊은 시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중 생활을 했었습니다. 낮에는 경영학과 모범생, 밤에는 태권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격투기 선수. 당시만 해도 여성이 무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순자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너는 타고난 격투 감각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프로 선수도 될 수 있을 텐데. 당시 태권도 사범이었던 박사범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무술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고 그 실력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한성그룹의 비리 증거들, 회계 장부,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부실 공사 은폐 문서들. 3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우예요. 순자는 급하게 상자를 다시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엄마, 오늘 가게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민호를 혼자 키우며 살아야 했기에 정의보다는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우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이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했었어. 그리고 그때 옳지 않은 일들을 봤었지. 하지만 너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갔었단다.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거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너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하지만 바로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재석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아들이군요. 민우 씨, 맞나요? 한재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까지 고생할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만해,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한재석이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 당당하고 무서웠던 이순자 비서실장의 진짜 모습 말이에요. 순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할머니의 눈이 아닌 30년 전 그 냉철하고 강인했던 여성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내 아들은 이 일과 상관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한재석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의 반찬 가게 앞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항상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늦은 시간에 나타난 김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자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며?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반문했지만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정장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고.
그리고 피아노 부수는 소리도 들렸다던데.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쯤 동네 이장님인 최 이장 72세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 순자를 아껴주던 분들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하지. 최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동네에 오래 살면서 순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있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특히 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해. 정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순자네가 걱정이야. 혹시 무슨 빚이라도 진 거니?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최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피아노 부수고 협박하는 게 무슨 일이야?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정말 오래전 일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큰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큰 회사?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자가 과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헉, 정할머니가 놀라며 손을 입에 댔습니다. 한성그룹이면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이야? 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신고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순자에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런 큰 회사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맞서겠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순자야. 괜히 버티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해? 박할아버지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이 가게에서, 이 동네에서. 이제 와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자야. 정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무서워. 혹시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올까봐. 그 말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웃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떠난 후 순자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 평소 가장 친했던 영애 아줌마 63세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나만은 언니 편이야.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30년 동안 지켜봐서 알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언니,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영희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포기했어. 그때는 민호가 어려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언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순자는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 숨겨져 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한 검은색 태권도복이었습니다. 30년. 정말 오랜 시간이었구나. 순자는 도복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낼 때가 됐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의 발길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순자가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덤프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고 인부들이 무언가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자가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할머니.
간판 철거 작업 나왔습니다. 인부 대장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판 철거라니요? 누가 그런 걸 시켰어요?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할 뿐이에요. 여기 철거 허가서도 있고요. 인부들이 사다리를 가져와 순잔의 반찬 가게 간판을 뜯어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그 간판을 말입니다. 안 돼요. 잠깐만요. 순자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재석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부하 2명이 따라왔습니다. 이순자 씨, 답은 정하셨나요? 한재석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한재석이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를 비리로 몰아세우며 회사를 뒤흔들던 그 당당한 이순자 비서실장이 이제 와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인부들이 간판을 떼어내려 하자 순자는 다급하게 사다리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간판은 제 인생이에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할머니 위험해요. 인부 대장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재석의 부하 중 하나가 사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자가 떨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 순간 순자의 몸이 놀라운 반사신경을 보였습니다. 떨어지면서도 완벽한 자세로 착지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태권도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죠. 한재석의 부하들이 순자를 둘러싸며 이협했습니다. 할머니, 괜히 저항하지 마세요. 조용히 우리 말 듣고 살면 되잖아요. 그 중 한 명이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부하가 다시 한 번 더 거칠게 밀려고 했습니다. 순간 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30년 전 태권도 2단의 실력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부하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른 부하가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순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팔꿈치 가격으로 상대의 명치를 찔렀고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쓰러졌습니다. 한재석이 경악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흐트러진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자세에는 30년 전의 당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님,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왜 그 일을 하려 했는지 아세요? 뭔 소리야? 정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들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순자를 걱정하던 영애 아줌마 최 이장님, 그리고 박 할아버지까지. 순자 언니, 영애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순자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걱정 어린 얼굴에서 진정한 용기를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한재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차가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순자 씨,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은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이 동네도, 여러분들도.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확신과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이순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가 한재석의 부하들을 물리친 사건은 하루 만에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재석은 이 일로 인해 분노가 치솟았고 더 큰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순자의 가게 앞에 대형 굴삭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0여 명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사 인부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영애 아줌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전체를 재개발한다고 난리야. 순자가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 곳곳에 재개발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한재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였습니다. 이순자 씨, 깜짝 선물은 어떠세요? 한재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 동네 전체를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물론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당신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게 됐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맞아요.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좀 현실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때 최 이장님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개발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최 이장이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재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화내지 마세요. 다 이순자 씨 때문이에요. 이분이 우리와 협력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원망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박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라도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들, 영애 아줌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지켜본 순자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한재석이 영애 아줌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무슨 일을요? 최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한성그룹에서 회사 기밀을 빼돌려 우리를 고발하려 했던 배신자예요. 그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전 회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최영수 아저씨 65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한성그룹이라고 했나? 최영수가 한재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최영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성그룹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였소.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라고요? 한재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이순자 씨가 가져온 증거들로 수사를 시작했었지. 하지만 갑자기 고발인이 사라져서 사건이 흐지부지 끝났었어. 최영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쉬웠소. 그때 당신이 끝까지 함께했다면 저 악질들을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최 형사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늙은 형사일 뿐이오. 하지만 그가 한재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오. 한재석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사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소. 최영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도 있거든. 순자는 최영수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가 그때 그 형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순자 씨, 최영수가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소? 30년 전에 못다한 그 일을.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섞인 그들의 시선에서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끝까지 하겠어요. 한재석은 이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전쟁이군요.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번에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겁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순자와 최영수는 가게에서 마주 앉아 작전을 의논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순자 씨, 30년 전 증거들이 아직 남아있소? 최영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날이 올 것 같아서. 다행이오. 하지만 문제는 한재석이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오. 이미 동네 전체를 볼모로 잡았으니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이장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영애 아줌마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순자야, 최 이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어. 무슨 결정을요? 같이 싸우기로 했어. 박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혼자 당하게 둘 수는 없잖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괜히 여러분까지. 순자 언니, 영애 아줌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언니를 도울 차례야. 정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비록 늙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숫자는 많지 않니? 최영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군요.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런 따뜻한 동네는 처음 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최영수는 과거 수사 경험을 살려 한성그룹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고, 동네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 맡았습니다. 순자야, 걱정 마. 최 이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하나야. 누가 건드려도 다 같이 맞서는 거야. 이틀 후 한재석은 더 큰 세력을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사복 경비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입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순자 씨. 한재석이 가게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이 동네는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았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동지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순자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순자가 확성기를 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한재석과 그의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성그룹에서 일어난 거대한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가져온 증거들 때문에. 순자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효한 증거들이요. 한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 씨, 위험한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30년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그 순간 한재석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막아! 저 증거를 절대 넘겨주면 안 돼. 무장한 사복 경비원들이 순자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복 경비원들이 순자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일제히 순자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우리 순자를 건드리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 최 이장이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순자를 누가 건드려. 박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한재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뭐 하는 거야? 비켜. 하지만 어르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자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 30년 동안 정겨운 정을 나눈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 위험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순자야, 걱정 마. 영희 아줌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니 곁에 있잖아.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이 따뜻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강제로라도 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경비원들이 어르신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내 이웃들에게서 손 떼.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태권도 실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순자는 6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경비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순자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완벽한 옆차기로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은 순자의 정확한 손날치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한재석이 경악했습니다. 67세 할머니가 어떻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순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순자가 돌아왔을 뿐이지.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자야, 잘한다. 우리 순자가 최고야. 하지만 한재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권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 움직이지 말라고. 한재석이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한재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한재석이 광기에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우리 가문을 망가뜨린 너를. 한재석 씨,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 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닥쳐. 한재석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수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소. 최영수가 한재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수사관들도 함께 오고 있소. 30년 전 증거들을 모두 넘겼거든. 한재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가 격분하여 순자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순자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태권도 실력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정확한 발차기로 한재석의 손목을 가격하여 총을 떨어뜨렸고 곧바로 관절기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끝났어. 순자가 바닥에 쓰러진 한재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경찰차와 검찰 수사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최영수가 준비한 증거들과 함께 한재석은 체포되었고 한성그룹의 30년 묵은 비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순자의 가게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였고 간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야, 영희 아줌마가 가게에서 반찬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게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최영수도 단골 손님이 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30년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돼서 정말 다행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순자가 부서진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 피아노도 사야겠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연주회도 하고. 그날 저녁 순자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자는 중얼거리며 창밖의 평화로운 동네를 바라봤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자존심이었습니다.